두 번째 시간이죠. 집에서 자고 여기서 자고. 그럼 뭐해 도대체 지금? 아니, 집에 자고 왔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자냐고. 뭐 잠이 오면 자야지, 그죠? 네. 그래서 잠을 좀 이렇게 충분히 좀 수면을 취하고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네. 자, 그래서 페이지가 여러분들 211페이지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처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행정처분이 이제 여러분들 그 전에 막 했던 법령에 있는 내용들 다 나옵니다. 나오면서 여기다가 행정처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하면서 이렇게 또 행정처분을 이제 공부하시는 거죠. 자격취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취소. 자, 자격의 취소입니다. 자격의 취소. 취소권자가 누굽니까? 취소권자는 자격증을 항상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교환이 아니고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그래서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댔습니까?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서 이 공인중개사가 자격의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자격 취소를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네, 자격 취소 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격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증은 부산에서 받았고, 근데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일은 여기 남구에서 하고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울산 남구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예요.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냐면, 첫 번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누굽니까? 누구예요? 울산시장입니다. 울산시장. 그렇죠? 울산시장,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처분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 자, 이때 말한 처분 절차는 뭡니까? 청문이죠. 취소니까는 청문이에요. 청문을 실시하고 두 번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누구예요? 부산시장이죠. 부산시장,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 서로 이제 바꿔서 이제 지문이 이제 나오겠지. 요 자리를 바꿔가지고. 그럼 틀린 지문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자격의 취소 사유를 보세요. 요거 자격 취소 사유. 자격 취소는 일단 그 암기법이 먼저 암기법이 이렇게 되잖아. 부, 양, 지, 역. 이거부터 먼저 암기하셔야 돼요. 부양지역이라고. 부양지역이죠. 부, 양, 지, 역. 이게 뭡니까? 자격 취소 사유예요. 자격 취소 사유, 부양지역에서 부는 뭐야? 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을 한 거예요. 부정 취득자. 취소 사유 해당이 되겠죠, 당연히. 양 하면 뭐가 생각나요? 양도가 생각나죠? 양도하고 거의 같이 따라 나오는 건 뭐예요? 대여. 그럼 대여한 거랑 마찬가지인 게 뭐예요? 그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대여한 거랑 마찬가지. 그렇죠. 하게 한 거. 자격증에 대해서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거지. 요거. 자, 하게 했다는 얘기는 시킨 거죠. 자기 성명을 사용해서 업무를 시켰어요. 그러면 자격증을 대여한 거나 마찬가지지. 대여한 건 아니고 대여한 꼴이에요, 그냥. 대여한 거나 마찬가지고 하게 한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양도 대여는 잘 기억이 납니다. 네, 하게 한 것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격증 자체를 양도,
또는 양도는 파는 거고 대여는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받든 안 받든 간에 무조건 취소입니다. 되겠죠? 세 가지 하계인거, 양도, 대여. 여기 양에 들어가 있고 이 지는 뭐예요? 지는 무슨 정지? 이때 지는 자격 정지를 말합니다. 자격 정지 지. 이때 지예요. 자격 정지. 정지 중에 자격이 정지돼 있죠. 자격 정지는 누가 정지 먹는 거예요? 누가? 소속이에요. 소속이 자격 정지 중에 뭐 했다고? 중개 업무를 한 거예요. 자격이 정지가 돼 있으면 업무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기업의 소속이나 보존이나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됐다. 그게 이중 소속인 거예요. 이중 소속을 왜 한 겁니까? 돈 벌려고 했죠. 돈이 벌리려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한 거예요. 이중 소속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정지 중에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역은 이 법을 위반해서 뭐 징역형을 받은 거예요. 반드시 이 법 위반이죠. 이 법.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가지고 징역형 받아야 돼. 그러면 자격증이 취소가 됩니다. 자격증. 다른 법을 위반해가지고 징역형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죠. 결격사유가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은 결격사유자지 자격증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중개업에 종사를 못하는 거지.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로 가볼게요. 자격 정지. 자격 취소는 이제 웬만하면 다 되고, 자격 정지도 마찬가지래.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소속이죠. 예, 소속 공인중개사가 뭐에 해당이 돼? 자격에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요건 몇 월 범위예요? 그렇죠. 6월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범위 소속 공인중개사 대상이고 6월 범위다. 6월 범위에서죠. 6월 범위 내에서. 자, 여기는 이 자격 정지는 요 규정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등록관청이 이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에 해당 사실, 자격 정지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 자,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의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에 해당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인장에 대해서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 안 하면 자격 정지 3월이에요. 그 자격 정지 사실 맞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했으니까 그 사실을 알아.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아. 그러면 이 등록관청이 바로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까? 명할 수 없죠. 등록관청이 명할 수 없고, 원래 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를 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누구에게? 예,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자격증 부산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일은 여기 여기 남구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어디입니까? 등록관청 어디? 남구청이죠. 그럼 남구청이 여기 시도지사 나오는, 여기 때 말하는 시도지사는 부산시장이겠습니까? 울산시장이겠습니까? 무슨 시장? 뭐 저거 시장? 무슨 시장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시장? 울산, 부산, 뭐 산 똑같아가지고. 어디? 울산, 부산 어디? 똑같다 외국들은. 자, 이게 남구청이 누구한테 통보했냐면 당연히 울산시장한테 해야지. 직속이잖아요. 울산이, 여기 남구가 울산에 있잖아. 되겠죠? 물론 부산에도 남구가 있습니다.
생각나고 있어요. 뭐 어디 가나 다 있지. 동서남북은 다 있지. 뭐 어디 가나.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남구청은 지금 남구는 여기 지금 울산이 있잖아. 그래서 바로 위에 상관인 울산시장한테 해야 돼요. 부산시장한테는 못해.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이게 행정기관 체계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직속 상관한테 해야지 뭐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사무소가 날 시도지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무소가 날 시도지사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부산시장이죠. 근데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울산시장이잖아. 그럼 서로 다르네. 이때도 서로 다르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울산시장이 시도지사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뭐 처분에 필요한 절차, 처분 절차. 자, 여기서 말하는 처분 절차는 뭡니까? 여기서 이 의견 진술이죠. 이거는 청문 아닙니다. 정지이기 때문에 의견 진술. 모든 절차 이행하고 두 번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그래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를 명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정지에는 요 규정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지. 요게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자격 취소에는 이 규정이 없잖아 지금. 자격 취소에는 없습니다.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거지. 등록관청에서는. 혹시 이제 뭐가 얘기해가지고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격 정지에만 이런 규정이 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격 정지 사유 보세요. 자격 정지. 자격 정지는 그 사유가 3월에 자격 정지가 있어요. 6월 범위 안에서 3월에 자격 정지가 있고 또 몇 월? 6월에 자격 정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3월, 6월을 구분해야 돼. 물론 6월 이하 하면 다 맞아요. 문제에서. 그걸 확인 잘 하셔야 돼. 이하가 있냐 없냐를 잘 보셔야 돼요. 3월짜리도 6월 이하 하면 맞는 거죠. 맞죠? 6월짜리도 6월 이하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가 있으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3월, 6월 딱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3월의 암기법은 인, 성, 설, 계. 우리 특별 시판위에는 1년에 한 번씩 인성 설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뭘 안 주냐면은 자, 소 2마리. 그다음에 개 2마리. 안 준다라는 표시가 금지 뭐 이소 이계 금. 네. 인성 설계 이소 이계 금.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밖에 없어요. 되겠죠? 자격정지 수업 시간에 최대한 다 외웁니다. 다 외울 수 있겠죠? 수업 시간에. 자, 이는 뭐야? 이는 소속이 인장에 대해서 등록을 안 한 거예요. 물론 변경 등록 안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사용하는 거예요. 미사용 이란 말이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거예요. 등록한 인장을 사용 안 했다 그 말이지. 이 성은 뭡니까? 이 성은 그렇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했죠. 근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한 거예요. 또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라고 했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한 거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모르는 거 아니잖아. 이거 내용 다 했잖아요. 이것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복습하는 건 마찬가지. 여기다 제재를 붙이는 거예요. 자, 이 설은 뭐예요? 설은 확인 설명서를 말해요. 설은 설명서예요. 소속이 설명서에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 뭐 서명인 날인밖에 없어요. 소속이 교부 보존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자는 개업이에요. 소속은 당의 중개에 참여했으면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지. 그래서 그걸 안 했다면 3월이에요. 계약서겠죠. 계약서도 마찬가지. 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다 해줬잖아. 인성설계. 애울 거 없다니까 지금 이거. 3월. 자, 인성설계 안 하니까 이소. 이게 뭐야? 이중 소속. 자, 이중 소속은 어떻게 표현하지? 이중 소속은 소속이 다른 기업의 소속이나 보존이나 법인의 임원이 사원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걸 줄이면 이중 소속이었다 그 말이지. 소속이 이중 소속하면 6월에 자격정지예요.
저기 보면은 소속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못 된다고. 저기 자격 정지 그 단색 까먹었어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저기 이중 소속 나오잖아. 그럼 취소해요. 저거랑 얘랑 구분해야 돼. 얘는 그냥 이중 소속이고. 그러면 정지 6월.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은 취소해요. 그거는. 그건 정지가 아니고 취소. 이미 정지 중이었잖아 지금.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는 뭐야? 요거 계약서죠. 거래 계약서에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렇죠. 이중 계약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또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 거짓 기재라고 했잖아요. 이거 짝지라고 했죠. 6월. 자격정지. 소속이. 지금 소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금지 행위입니까? 자, 금지 행위 오늘 했잖아. 금지 행위 10가지를 말해요. 10가지. 뭐? 매무수거, 간직상, 투시, 중까지만. 방이 들어가면 안 돼, 거기에. 거기에 방 들어가면 안 된다고. 10가지. 기업 등에게 적용되는 거 있잖아요. 매무수거, 관직상, 투시, 중. 요까지. 요거예요. 요거만 6월이라니까. 10가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형벌은 별개고, 행정처분 받고 행정처분도 각각 받겠지. 행정형벌도. 되겠죠? 몇 가지. 자, 밑줄 한번 꺼볼게요. 211페이지에 자격 취소 사유. 자, 구체적으로 누가 취소합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누구를? 공인중개사 나오죠.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자격 취소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박스 안에 취소 사유 있죠? 요걸 쭉 다 읽어보셔야 돼. 읽어보고 암기법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읽어보셔야 돼요. 그 조문 전체를. 뒤로 넘어가 볼게요. 212페이지 자격 취소 처분 절차. 일단 사전 절차로서 취소니까 뭐 실시해야 된다고? 청문 실시해야 돼요. 예외 없습니다. 이 4가지 사유는 전부 다 청문 실시해야 돼요. 예외 없이. 자격 취소는. 자, 사후 절차. 자기 취소가 됐지요. 그러면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자격증 반납해야 됩니까? 네. 반납해야 돼요. 7반납. 그래서 우리가 5보통 7반, 5통 7반을 기억하셔야 돼. 자격 취소는 뭐라고? 5통 7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반납. 자, 반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확 찢어버렸다.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미반납 사유서를 부르죠. 그 미반납 사유서를 제출하면 돼.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미반납 사유서를 뭐라고 제출해야 돼요? 그 사유를. 네,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확 찢어버렸다. 왜? 그렇게 적어야 돼요. 그렇게 안 적고 분실해서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거예요. 거짓 사유서 제출해도 제재 받습니다. 반납 안 한 거랑 똑같이 100만 이하 가태 중에서 30만 원짜리.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사유서 제출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밑에 내려가 보세요. 취소권자는 누구라고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죠. 자, 그 밑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다르면 행정처분 누가 한다고? 예,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지 뭐. 자, 그 다음에 밑에 통지 같은 거.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는 거. 자리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리가. 그리고 니은 취소를 처분을 했죠. 그러면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 통보. 오보통. 제재 보세요. 자격증 반납 안 했다. 미반납 사유 제출 안 했죠. 거짓 사유서 제출했다. 100만 원의 가태 중에서 요거 30만 원짜리. 자, 취소 효과는 됐고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 머릿속에 생각납니까? 부양지역 생각나죠? 자, 1번 보세요.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기업의 소속 공인중개사로 중개업을 행했다. 이 이중소속 한 거죠.
정지 중에 취소 맞습니까? 자, 이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치르겠네. 취소 맞죠? 3번에 자격증 양도돼요. 취소 맞죠? 4번에 거래계약서에 거래기부터 거래 내용 거짓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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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기재 일단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6월이죠. 6월. 되겠죠? 취소 아니잖아. 자, 5번에 공중개사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했네. 하게 한 거는 대여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했잖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하게 한 거. 취소입니다. 취소 사유. 자, 2번 보세요. 자격 취소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하해한다 나와야 돼요. 틀렸습니다. 틀린 지문. 그럼 조심하셔야 돼. 옳은 걸 골라라고 했는데 1번이 틀렸으니까 틀렸네 그러면서 바로 찍고 나오는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하도 뭐 틀린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막 빨리빨리 풀라고. 이번에 공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된 자는 취소된 후 자, 몇 년? 5년이 경과하면 공유가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몇 년? 3년이죠.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이라고 했죠. 시험 응시 제한자. 자, 3번에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정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의 상원이 되는 경우에는 취소에 해당한다. 이게 맞는 말이네. 이게 맞는 말이죠. 4번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네. 그죠? 그럼 자격증 반납은 누구한테 해야 돼? 그럼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 반납해야지. 받은 사람한테 갖다 줘야 됩니다. 5번에 자격 취소가 된 자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며칠? 7일이잖아요. 7반납이라고 했잖아요. 어통 7반이잖아요. 어통 7반. 7반납.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물어보잖아요. 날짜 7일이냐 10일이냐 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격정지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자격정지를 누가 합니까? 마찬가지 밑에 양가로 이번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소속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서 자격정지에 해당이 되면 몇 월 범위? 6월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해야 하는 거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재량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기준이 나와 있지요. 3월이냐 6월이냐 요걸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암기법대로 한번 살펴보셔야 돼. 인성설계 3월 확인하고 이소 이계금 6월 딱 확인해야 돼. 이 별표 보고. 되겠습니까?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자격정지 처분 절차. 등록관청의 자, 요거 있죠. 등록관청 통보라는 거 있죠. 자격정지에는 등록관청이 자, 소속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줄 끝에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 밑줄 긋고 그 밑에 사실을 알게 된 때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 이때 시도지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다. 그리고 밑에 시도지사의 통보와 똑같은 내용이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 모두 이행하지요. 의견 진술에 기회 부여하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는 사실. 자, 그러면 자격정지의 처분권자 다시 한번 더 누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정지기간 보세요. 기준이 위반 행위의 동기결과 회수 참작해서 자격정지 기간을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을 할 수 있는데 가중하더라도 몇을 초과할 수 없어?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감독상 명령 아까 했던 거죠. 뒤로 넘어가 볼게요. 감독의 대상자가 누구냐? 그러면 감독의 대상자는 국장 있죠?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관청, 그 다음에 군사무소 등록관청. 이게 감독 대상자고, 감독의 관청이고, 감독 대상자는 두 번째 줄에 있죠. 개업 있고, 거정사도 있죠. 여기에 이제 무등록 개업도 있고, 협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감독상 명령으로서는 거기 옆에 업무사항 보고가 있고, 그 밑에 자료 제출 필요한 명령, 자, 그 옆에 공무원 출입해서 마지막 줄에 조사검사.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사유는 세 가지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거래 동향 파악이라고 있고요.
그 밑에 줄에 보면 위반 행위 확인이 있고 또 그 밑에 줄에 보면 행정 처분하기 위해서 사유입니다. 자, 그때 공무원은 자기가 공무원임을 증명해야 되죠. 증표 동그라미. 증표 찾았죠. 자, 증표로서 뭘 보여줘야 돼? 두 번째 줄 공무원증 및 조사검사 증명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밑으로 내려가서 제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그러면 개업공무중개사는 뭘 받느냐? 나중에 나올 거예요. 업무정지인데 3월에 업무정지입니다. 개업은 3월에 업무정지. 6월 이하 중에서 3월 업무정지고 거정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겠지. 물론 협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감독상 명령 위반했을 때 협회도. 자, 뒤에 한 장 넘겨보니까 이제 등록 취소 나옵니까? 자, 등록 취소는 반드시 또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절대적 등록 취소. 자, 절대적 등록 취소는 반드시 취소가 돼야 됩니까? 네. 예, 그렇죠. 요거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래서 필요적, 기속적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누굴 대상으로? 네, 개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 바로 사유부터 볼게요. 사유. 그 사유가 그 암기법이 사유가 이렇게 됐죠. 사부님 말해요. 어떤 태권도장의 사부님, 무술도장의 사부님. 사부가 뭘 한다고? 네, 결석했다. 사부님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데 결석을 했어요. 자, 사부님이 결석을 하니까 몇 등을 했어? 2등을 해요. 결석해도 2등 합니다. 왜? 공부하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2등을 했지요. 그러면 이제 원래 1등을 하면 뭐 주는데 2등 하니까 안 준다. 뭘 안 주냐면 소 2마리를 안 줘요. 양도 안 줍니다. 안 준다는 표시가 정지란 말이지. 정지를 몇 회 먹냐면 2회를 먹어요. 그래서 사부가 결석해서 2등 하니까 이소양, 정지 2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바로 문제 나왔을 때 이거 절치상치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1초 만에. 자, 그러면 요거 먼저 암기하고 사 하면 뭐예요? 사는 개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이에요. 개인의 사망, 법인의 해산이에요. 개인인 기업은 사망을 하면 등록 효력이 소멸되죠. 그럼 등록 취소됩니다. 그냥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아도 그냥 소멸돼요. 등록 효력 소멸 사유라고 했잖아. 사망 해산이. 법인의 해산이라고 하죠.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했다. 그건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법인 대표자는 안타까운 상황으로서 등록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대신 뭐? 바꾸면 돼요. 등록증 재교부예요. 대표자 사망은. 근데 법인은 뭐라고? 해산. 두 번째 이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잖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거짓으로 등록했다 같은 말입니다. 자꾸 부정한 방법을 했다니까는 거짓은 잊어버려가지고 막 거짓 등록 나오니까 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이나 같은 거예요. 자, 이 결은 뭐예요?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일단 절치예요. 그 사유가. 결격 사유 절치인데 결격 사유가 13가지를 구분했잖아. 기억납니까? 납니다. 자, 결격 사유가 13가지로 제가 구분했는데 그 13가지 전부 다가 결격 사유가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절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게 있어요. 이미 등록이 취소가 된 것도 있고. 그러면 13가지를 지금 할 테니까 구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사유가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자죠. 등록이 취소됩니까? 취소할 게 없어요. 결격 사유자는. 아예 등록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그러면 취소가 되는 사유가 아니죠. 미성년자는.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 취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개업공정에서 막 일하다가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일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일해야 돼요? 맡길 수 있겠어요? 맡길 수 있겠습니까? 돈을? 못 맡기죠. 업무를.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니까.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이 돼버리면 결격사유자가 됐죠.
그럼 취소되잖아. 취소시켜야지. 그래서 하기 있습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도 마찬가지네. 안 됩니다. 취소됩니다. 파산자도 돈이 없어졌어요. 환장할 거 아니에요. 돈을 보면. 그러면 취소시켜야지. 파산자. 그 다음에 이것저것 불문해가지고 징역형 받았어.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취소. 그 다음 사유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유예 받았다. 그것도 등록 사유자죠. 취소. 지금까지 미성년자 빼고 다 취소죠. 미성년자는 취소할 게 없으니까.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예요. 자격이 취소가 됐죠. 그러면 몇 년 동안 결격 사유예요? 3년 동안 결격 사유자죠. 그러면 등록이 취소가 됩니까? 안 되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격증이 없어. 등록증이 있습니까? 없지, 당연히. 자격증이 날아가면 등록증도 자동으로 날아가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받고 정지기간 동안 결격 사유자죠. 소속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자인데 소속은 취소할 게 없잖아. 그 사유는 취소 사유가 아니다. 자, 이번에는 등록이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가 되고 3년 동안 결격 사유자예요. 그 사유, 결격 사유자죠. 그럼 또 등록이 취소되겠습니까? 이미 등록이 취소가 됐잖아. 더 취소할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받고 뭐한 자로서, 폐업을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자죠. 취소됩니까? 취소할 게 없네. 이미 폐업을 했으니까. 이미 폐업했잖아. 취소될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의 사원임원으로서 당해 법인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사유가 발생할 당시의 사원임원들은 결격 사유자죠. 등록 취소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등록증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원래.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임원들이잖아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받았잖아. 3년 동안 결격 사유자지요. 그거는 등록이 취소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취소가 됩니다. 그럼 취소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이 법 위반해가지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받은 거 3년 동안 결격 사유로서 등록이 취소가 되지. 자, 마지막이죠. 13번째가 이러한 결격 사유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 자, 그렇게 나와버리면 그 법인 자체가 결격 사유자지요. 그러면 그 법인의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단서가 적혀 있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 해소한 경우 이래 돼버리면 이런 단서가 있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 취소 안 된다는 거. 자, 13가지 사유를 지금 다 했는데 그 중에서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5, 6월 달에 한 번 더 합니다.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취소되는 건 아니다. 자, 되겠죠? 이 정도. 자, 2등은 뭐야? 이제 2등은 뭐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등록했습니까? 해운대구에 등록하고 부산에, 여기에 또 남구에 등록하고 이중 등록됐죠? 그럼 취소 어느 걸 취소시킵니까? 두 개 다입니다. 뒤에 거 아닙니다. 뒤에 거 취소하면 안 되고 전부 다. 이중소속이, 이건 이중소속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를 놔두고 다른 개업의 소속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임원사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사무소를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일했으니까 자기 사무소를 취소시키는 거예요. 되겠죠? 양. 자, 요거는 자격증하고 똑같아요. 저기 부양할 때 양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때 등록증이지. 자격증이 아니고 등록증이잖아요. 근데 성명은 당연히 들어가지. 여기다 뭐가 들어가요? 상호가 들어가요. 상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게 등록증이라는 얘기예요. 자격증에는 상호가 없잖아. 성명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어떻게 했어? 하게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게. 단지 상호가 들어갔잖아요. 상호가. 등록증. 등록증 어떻게 했어? 팔았어요. 또는 대여했어요. 세 가지잖아요. 하게, 양도, 대여. 양. 자, 정지
이때 정지는 정지 중인데 두 가지입니다. 정지 중인데 두 가지. 첫 번째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가 정지가 돼 있어요. 업무가 정지가 되어 있는데 뭐 했어요? 중개 업무를 한 거예요.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중개 업무 하면 안 되잖아. 두 번째, 자격이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자격 정지 중인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업무를 하게 했어요. 시켰어요. 그러면 개업은 절취가 되는 거지. 자격 정지 중인 소속은 중개 업무 할 수 없잖아. 근데 시켰어요. 그러면 개업은 절취가 되고, 그러면 자격 정지 중인 소속은 중개 업무 했으니까 자격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지 뭐. 자, 최근 1년 이내에 몇 회 이상? 예, 요거 2회라고 돼 있죠. 요 2회 이상 뭘 받은 거죠? 업무 정지를 일단 받았어요. 업무 정지. 여기다가 플러스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럼 결과적으로 업무 정지가 1년에 몇 번? 3번이 됐다 보시면 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업무 정지 또 해당하는 행위 했으니까 3번이 된다. 그럼 삼진 아웃. 그래서 절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셔야 돼. 자, 그러면 상치도 따로 암기해야 되겠습니까? 네, 따로 해야 돼요. 뭐 절취 아니면 다 상치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혼란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절취, 상치를 딱 구분해가지고 등록, 취소. 상치는 임의적, 재량적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암기법이 어떻게 암기법이. 그래서 특별시 입판위에도 버스가 있겠죠. 거기 보면 버스 기사가 있는, 버스 좀 기니까 이거 길게 발음해야 돼. 기사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기사 하면 안 되고 버스가 길잖아. 그래서 기사 누가? 예, 임겸육이에요. 버스 기사 임겸육이가 나와요. 이름 임겸육이. 이름도 기가 우리 정일사 알죠? 조교약 알지? 임겸육이에요. 임겸육. 자, 임겸육이가 버스 기사잖아. 그런데 손님들을 상대로 속이게 이 말은 속였다 그 말이에요. 손님들을 속였다 그 말이지. 속이게 뭘 봐줬어요? 손금을 몇 회 봐줬어? 3회를 봐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사 임겸육 속이게 손금 3회. 이게 뭐예요? 상치. 자, 그러면 기는 등록의 기준이 미달렸네. 등록 기준 미달이에요. 등록 기준 미달. 이사는 이중 사무소잖아요. 그 다음에 임 하면은 요 짝지, 이중 사무소 짝지잖아. 요게 뭐예요? 임시중개 시설물. 그 다음에 법인의 겸업 위반. 6. 그죠?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월을 초과해서 휴업. 6. 자, 이 속이 이게 잘 몰라요. 이게 뭐예요? 속. 여기서 존속이에요. 존속 중개 계약 체결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4가지의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서 3번째 의무 뭐예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망토를 일관시면서 정보 공개해야 되지. 안 한 거예요. 전속. 요 내용 했다는 거 아시죠? 이거 전속. 그런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공개한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상치예요. 4가지 의무 중에서 3번째 거 있었잖아요. 이게 요거 계약서에서 어떻게 이중계약서. 개업이 이중계약서. 상치예요. 짝지가 뭐야? 거짓기재. 따로 나와야 돼요. 거짓기재 이것만 나오면 상치예요. 이때 손은 뭐야? 이건 손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보증 설정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업무 보증 설정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죠? 안 한 거예요. 금지행위 어떤 거? 매무수거, 간직상 투시 중. 여기까지.
여기까지예요. 3회. 최근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몇 회 이상? 3회 이상 뭘 받았어요? 업무 정지. 3회 이상 업무 정지 받고 플러스 업무 또는 과태료.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플러스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복잡해 뭐가? 복잡하지요?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가 일단 4번이 나오는 거지. 이래 되는 거죠. 자, 업무 정지 받았죠. 처음에 업무 정지 받았죠. 그 다음 과태료 받았죠. 그 다음 업무 정지 받았죠. 뭐 3번 받았지 지금. 3회 이상 받은 거잖아요.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은 거잖아.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과태료가 나오면 상치가 되는 거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따져야 돼요. 자, 여기서 과태료 안 나오고 여기서 업무 정지 나오면 이때 절치로 넘어가는 거지. 업무 정지가 3번 나왔잖아. 이거 따져야 돼. 따져가지고 절치냐 상치냐. 되겠죠 이거? 네. 그래서 절치 상치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셔야 돼 이거. 자, 그러면 219페이지에 쭉 밑에 내려가시면 기속적 등록 취소, 이게 절치잖아요. 등록관청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해요. 하여야 한다. 절치니까. 그래가지고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쭉 가면은 절치 사유입니다. 여러분들. 조문 순서 그대로 사부결, 2등, 이소양, 정지, 2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쭉쭉 읽어보셔야 돼. 읽어보고 암기법대로 암기하시고. 자, 오른쪽에 221페이지에 양가로 3번, 중간에 보면 양가로 3번 있어요. 재량 처분 나와 있죠. 요게 뭡니까? 상치, 여기 상치, 임의적, 재량적, 취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1번부터 쭉 넘어가면 오른쪽 페이지 223페이지에 11번 쭉 나와 있죠. 11번은 뭐냐면 독점규제법을 위반해서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받은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마지막 줄에 보면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이렇게 나오죠. 이게 상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상치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224페이지에 사전 절차. 자, 취소 같으면은 사전 절차로서 뭘 실시하라고? 청문이에요. 자, 그런데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망해산이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사망해산 빼고는 나머지 절치, 상치, 사유는 다 청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후 절차로서 등록이 취소가 되면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반납해야지. 법인의 해상 같은 경우에는 누가 반납하겠어?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해야 되겠죠. 자, 밑에 결격기간 3년 정하지 않는 거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박스 안에 사망해산, 우리가 결격 사유 중에서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인데 3년 결격 사유 적용하지 않는 거 했었어요. 사망해산, 그 다음에 그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결격 사유만 벗어나면 되고 3년 또 3년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등록 기준입니다. 오른쪽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절치죠. 자, 1번에 직접 거래라고 나왔네. 이거 금지행위죠. 금지행위면은 상치예요. 2번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정지 기간 이만 정지 2회 할 때 그 정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절치죠. 3번에 동일권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이중 계약서. 상치. 4번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이거는 금지 행위죠. 뭡니까? 취치하지 말고 뭐 꼭 보면 치치하고 막 치치만 하고 명확하게 발음 안 하고 막 무슨 상치예요.
자, 5번에 임신 시설물. 치. 상치. 자, 하여튼 절치 상치 반드시 나옵니다. 구분하셔야 돼. 자, 업무 정지까지 한번 볼게요. 업무 정지. 자, 업무 정지인데 어차피 여러분들 업무 정지 요것도 다 복습이에요, 지금. 개업의 의무 있죠, 업무 있죠. 의무에 관해서 다 복습이면서 이게 제재를 붙이는 거예요. 자, 업무 정지도 개업이 등록관청에 개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업무 정지 사유 발생이 되면 이제 몇 월 범위냐면은 6월 범위예요. 6월 범위인데 세부 일반 기준이 약간 개정이 됩니다. 일반 기준이. 예전에는 자격정지 기준하고 똑같았어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해서 참작해가지고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강행할 수 있다. 이거였었어요. 똑같았는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5월 달에 한번 보도록 하고 업무정지의 6월 이하의 업무정지는 똑같아요. 6월 이하 범위에서 3월에 업무정지가 있고 또 6월에 업무정지가 있고 또 몇 월이 있어요? 1월에 업무정지가 있어요. 그러면 3월의 업무정지 그 암기법은요. 3월은요. 이렇게 되잖아요. 인장에 대해서 전통 설계. 자, 인장에 대한 전통 설계를 하는 명부가 있어요. 그래서 인장 전통 설계 명부에 대해서 결정할 일이 있는데 그 결정이 어떻다고? 서로 다르다. 상이해 이 말이에요. 결정 상이해. 인장에 대한 결정, 인장 전통 설계 명부에 대한 결정이 서로 상이하다 그 말이에요. 결정 상이해. 이게 잘 안 외워집니다. 자, 인장 이건 쉽잖아. 기업공중에서도 인장에 대해서 등록해야 되죠. 등록을 안 했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사용한 것이에요. 3월 업무정지 3월. 개업은 자 이때 전이 뭐냐면 전속이에요. 아까 상치할 때 나오는 전속은 속자라고 했잖아. 속이게 할 때 그 전속이고 얘는 전통 설계할 때 그 전이에요. 하여튼 전업중개계약 체결 시 전속 개업은 4가지 의무 발생되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정보 공개는 상치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 자, 15서식인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15서식인 표준서식을 써가지고 계약 체결해야 돼요. 근데 15서식을 안 썼다는 얘기지. 계약서를 뭐 작성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성을 안 한 거예요. 표준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안 하고 계약 체결했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돼요? 3년 동안 보존하라고 했잖아. 보존 안 한 거예요. 작보. 그래서 앞머리 따면 여기 작보가 되는 거예요. 작보. 작성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전업중개 계약 체결 시 작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통 나오죠. 통이 뭐야? 통보하는 거지. 자, 정보망을 이용한 거래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가 완성이 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돼요. 근데 통보를 안 한 거예요. 거래 완성 사실 통보 안 한 거예요. 이거 설하면 설명서죠.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작성 물론 해야 되고, 근데 조문에는 교부부터 나와 있어요. 교부를 안 했다든지 보존을 안 했다든지 또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다든지. 그래서 요것도 앞머리를 이렇게 따면 교보서가 돼요. 교보서.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는 교보서,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 계약서가 나와 있지요. 계약서도 마찬가지. 개업이 해야 될 일은 계약서를 요거는 작성 들어가 있어요. 작성을 안 했다든지 똑같아. 교부를 안 했다든지 보존을 안 했다든지 서명 및 날인. 그래서 요거는 작교보서예요. 교보서 아니고 작교보서. 확인 설명서의 교보서, 거래계약서의 작교보서. 이게 원래 분리가 돼 있어요. 여기 조문에 보면. 근데 따로 같이 묶어놨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안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이게 명령. 등록관청의 감독상의 명령 위반. 아까 감독상 명령 위반한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보고 안 했죠. 거짓 보고했지. 제출 안 했지. 거짓 제출했죠.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 거부 방해 기피한 거예요. 요거 부칙이 뭘 위반했어요? 업무 지역을 위반했어요. 부칙이 업무 지역이 어딥니까?
사무소 관할 특광도예요. 이렇게 좀 깔끔하게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소 관할 특강도. 가르쳐 준 대로 사무소 관할 특강도. 그걸 위반한 거예요. 누가? 부칙이요. 부칙이라고. 자, 인장 전통 설계 명부에 대해서 결정이 서로 다르다. 결정 상이해. 결정 상이하다고. 결 하면 결격 사유자가 있죠. 결격 사유자 고용이에요. 당연히 결격 사유자 고용은 안 되잖아. 6월이에요. 그런데 단서가 있죠. 뭐라고? 그렇죠. 그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월 이내에 2월 이내 해소했다면 제외입니다. 안 받는다는 얘기지. 요거 잘 안 외워집니다. 이 이거. 정보망 이용 거래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했어요. 아까 정보망에서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 안 하면 3월이죠. 거짓으로 공개하기 더 잘못된 거잖아요. 요거 6월이에요. 요거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냥 개업이 정보망 이용할 때 요 두 가지 의무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얘 3월이고 통보 안 한 거는 좀 간단하니까 3월이고 거짓으로 정보는 좀 심한 거죠. 그래서 6월. 업무정. 이게 뭐야? 상이 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근 1년 이내에 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1회 위반했다. 1회 위반한 경우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1회 위반. 상대적 취소 사유 1회 위반. 최근 1년 이내에. 자, 그 다음에 요 2회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최근 1년 이내에 요거 2회라고 돼 있죠. 상위에. 그러면 2회예요. 2회 이상 업무가 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플러스 마지막에 과태료만 나와야 돼요. 왜? 지금 업무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업무 정지가 만약에 나오면 안 되잖아. 뭘 과태료 받아야 업무 정지 6월 되지. 그러니까 업무 정지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 이래 되는 거지. 업무 정지 받고 과태료 받고 뭐 받아야 돼? 과태료. 그러면 업무 정지 몇 월? 6월이에요. 업무 정지 받고 과태료 받고 또 과태료 받으면 업무 정지 6월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유를 여러분들이 다 지금 내용들은 다 했던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업무잖아요. 제재를 이렇게 암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서 계속 읽어보고 하면 됩니다. 충분히. 자, 그러면 밑줄 한번 꺼볼게요. 업무정지가 226페이지에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 거기 사유 있죠? 사유 양가로 2번에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할 수 있다. 물론 법인은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이거 보지 말고 여러분들 오른쪽에 뒤에 넘어가면 한 장 넘겨보면 229페이지 해가지고 여기 기준이 나와 있죠. 별표. 예, 이거 3월이냐 6월이냐를 읽어보셔야 돼. 그래가지고 3월에 암기법 해가지고 인장 전통 설계 명부, 그다음에 6월은 결정 상의에 그렇게 하셔야 돼. 아, 그걸 안 했네. 저기 다시 가야 되겠네. 여기로. 마지막 이거 뭐예요? 예, 요게 1월 있죠. 1월은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닌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닌 그 밖이에요. 그 밖에 명령이나 의무나 어떤 처분 위반, 의무 위반. 그 밖이다. 고용인 신고 안 했다. 고용인 신고 없잖아 지금 여기. 고용인 신고해야 되죠. 안 했다고 1월이에요. 전도중개계약 체결 시 업무 처리 상황 2주일에 1회 이상 통보하라고 했죠. 그거 안 했잖아. 1월이에요. 3월 아니고 6월 아니잖아. 1월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고. 없는 거 다 1월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다시 와서 228페이지 보세요.
업무 정지에만 이 시효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업무 정지에만 이 시효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자, 업무 정지 처분은 밑줄 쭉 가가지고 그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3년이 경과됐죠. 그러면 행사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그 뜻이지. 업무 정지에만 이 시효 제도가 있어요. 다른 처분에는 없다는 거지. 주의하셔야 돼요. 자격 정지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면 세부 기준 나와 있죠. 이 세부 기준 이걸 보면 안 된다고. 밑에 228페이지에 요 밑에 세부 기준 있죠. 요거는 보면 안 되고. 자, 오른쪽에 별표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3월이냐 6월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 13호 2 있잖아요. 229페이지에 보면 표에 보면은 13호 2라고 있어요. 제일 밑에 보면. 요거는 여러분들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얘도 있기는 독점규제법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건 너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요까지 보지 말고 저렇게 칠판에 제가 했던 내용들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뒤에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요. 4번 문제. 업무 정지 사유인 동시에 여러분들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 이거 잘 물어봅니다. 그렇죠.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업무 정지에 해당이 되면서 자격정지까지 해당이 되는 거 있어요. 소속의. 1번 보세요. 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 위반해서 2회 이상 업무 정지 받고 다시 과태료 받았네. 이거는 이거 업무 정지 몇 월이에요? 6월이에요. 근데 자격 정지는 아니잖아. 자, 이번에 계약서 원본, 사본, 전자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존 안 했어. 보존 안 했어요. 업무 정지 몇 월? 작교보서 그죠? 3월이죠. 근데 자격 정지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소속이 이 보존할 의무가 없잖아요. 소속은 오로지 서명 및 날인밖에 없잖아. 3번에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이것도 업무정지 3월만. 4번에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나왔네.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았다. 이거는 개업의 업무정지 3월. 소속의 자격정지 3월. 5번에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았다. 교부는 누가? 개업이에요. 업무정지 3월. 소속은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잘 물어봅니다. 자, 5번 문제 보세요.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뭡니까? 절치를 물어보죠. 자, 요거 기억 보니까 2회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니까 삼지 나오시죠. 절치. 니은 보세요.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그러면 뭐 3회 이상 받았죠. 그 다음에 다시 업무정지. 그러면 상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2회 업무정지 받고 1회 과태료 받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정지 받았으니 업무정지 해당했으니까 이건 업무정지가 3번이 돼가지고 삼진아웃이 되는 거예요. 리을 보세요. 3회의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그렇죠. 3회 이상 뭐 받았죠. 그 다음에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니까 상치. 이거 구분할 수 있겠죠. 자료 제공 요청은 볼 거 없고 좀 쉬었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232페이지에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